177페이지입니다. 전류에 의한 자기장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자기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자석의 양쪽 극에 가까워질수록 자기장의 세기도 커진다. 그쵸? 자석의 양쪽 극에 가까워질수록 자기장 색이 커지잖아요. 자석이 이렇게 있으면 네,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이제 들어오는데 네, 촘촘할수록 이제 더 세잖아요. 그래서 가까울수록 커지죠. 그렇죠? 자기장 속에 나침반을 놓으면 나침반의 N극은 자기장 방향을 가리키는데 나침반의 N극이 자기장의 방향입니다. 네. 여기 놔두면은 나침반이 N극 여기 S 이렇게 가리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전류가 흐르면 주변 자기장이 생깁니다. 2번 자기력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기력선은 N극에서 나오는 방향이다. 맞죠? 네, 자기력선은 S극에서 나오는 바로 틀렸습니다. 네, 직선 전류 주변의 자기력선은 직선 전류 중심으로 한 동심원 모양이다. 직선 전류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주변에 동심원 생기죠. 그렇죠? 자기력선 사이의 간격이 좁을수록 자기장이 세다. 네. 그 다음에 자기력선의 한 점에서 그은 접선 방향 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다. 그 얘기죠. 네, 3번입니다. 원형 전류에 의한 자기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시오. 원형 전류 고리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전류가 네, 시계 방향으로 흐르면은 자기장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고 반시계 방향으로 이제 전류가 흐르면은 네,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되죠. 그렇죠? 원형 도선 내부의 자기장은 균일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고 있는 거는 원형 도선의 중심에서의 자기장 세기밖에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부는 여기 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요점부터 얘기하면은 균일하지 않고요. 우리가 물리학 1에서는 원형 도선의 중심에서의 자기장 세기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거리, 반지름에 반비례하고요. 그렇죠? 전류에 비례하잖아요. 그렇죠? 전류 세기. 네, 요거. 이 원형 도선의 중심만 얘기합니다. 전류의 세기가 증가하면은 당연한 얘기죠. 원형 도선 반지름이 클수록 세기 아니죠. 그렇죠? 네, 답은 1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4번. 그림은 무한히 긴 직선 도선 AB가 평면에 수직으로 놓여 있는 모습이고요. 같은 세기의 전류가 같은 방향으로 흐른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A가 이 화면에서 튀어나오는 방향이고 그럼 B도 당연히 튀어나오는 방향이겠죠. 그러면은 A가 Q 지점에 만드는 자기장의 방향은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어떻게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기를 중심으로 요렇게 이제 동심원 모양인데 요 방향으로 이제 형성이 됩니다. 여러분들 꼭 오른손을 이용해 가지고 꼭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A가 만드는 거는 요 방향, P에서는 요 방향입니다. 그렇죠? 그럼 B가 만드는 거는 이제 어느 방향이냐? 자, B가 만드는 거는 네, 요 방향이고요. 여기서는 이쪽 방향. 네, 여기서는 이쪽 방향입니다. 네. 여러분들 꼭 손으로 꼭 해보셔야 됩니다. 네, 참고로 네, A가 아래 만드는 거는 이쪽 방향이겠죠, 그렇죠? 근데 물론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A가 P 지점에 만드는 그 자기장의 세기는 거리가 D라고 치면요, 그죠? D분의 전류의 세기. 물론 상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냥 무시하고요. 단순하게 따지면은 요렇게 표현할 수 있으면은 B가 여기 P 지점에 만드는 거는 거리가 지금 네, 3배 차이 나잖아요. 3D분의 I 요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렇죠? 대신에 Q 지점에서는 둘 다 D분의 I로 똑같기 때문에 상쇄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참고로 제가 요렇게 D분의 I, 3D분의 I 요런 식으로 표시한 거는 정확한 수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냥 거리에 반비례하고 전류의 세기에 비례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표현한 것일 뿐입니다. 원래는 이제 여기에 붙어야 하는 상수가 있습니다만 물리학 1에서는 그것까지 얘기하진 않기 때문에 네. 자, Q에서 자기장의 세기 0이죠. 그렇죠? 네. P와 R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반대이고요. A를 중심으로 동심원 형태의 자기력선이 그려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요.
A가 한 개 있으면 당연히 주변에 동심원 이게 그려지겠죠. 근데 A하고 B가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두 개의 자기장 때문에 막 이게 상쇄되고 보강되고 하는 것 때문에 동심원 형태로 만들어질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답은 4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B가 없으면은 말이 되는데 B가 있기 때문에 말이 안 됩니다. 자, 5번. 그림은 중심이 O인 두 동심원 모양의 소선 AB를 나타낸 것이다. 0초일 때 A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각각 IA, IB고요. 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A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점점 크게 했더니 자기장의 세기가 작아졌다가 다시 커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중요한 거는 네, 작아졌다가 다시 커졌다라고 그렇게 이제 되어 있으니까, 네, 작아졌다가 다시 커졌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A하고 B가 이제 서로 만드는 자기장이 반대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면 A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점점 크게 하면 두 개가 보강돼 가지고 점점 더 세지겠죠. 그렇죠? 근데 자기장의 세기가 작아졌다가 다시 커진다는 거는 A의 자기장 방향하고 그 다음에 B의 자기장 방향이 어떻다? 반대여야지만 요 문구가 성립이 됩니다. 만약에 같은 방향이면은, 만약에 같다면 방향이 계속 세야 되죠. 그렇죠? 계속 세짐. 네. 근데 작아졌다 커지기 때문에, 그렇다면 A는 이쪽 방향이니까 B는 B 방향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B 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IA는 IB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 즉 그래야지만 B가 처음에 A보다 커야지만 점점 A를 크게 할수록 자기장이 작아졌다가 다시 커지는 상황이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0초일 때 도선의 중심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네, B가 A보다 현재 세죠. 그렇죠? B가 만드는 자기장이 A가 만드는 자기장보다 크기 때문에 B가 만드는 자기장은요, 이쪽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들어가는 방향이고요. A가 만드는 자기장은 반시계이기 때문에 나오는 방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네, B가 더 세니까 들어가는 방향이 만들어져야지 될 것 같습니다. 자, 6번입니다. 그림은 XY 평면에 놓여있는 무한히 긴 직선도선 PQ에 전류가 흐르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ABCD는 평면 위의 점이고요. 거리는 2, 3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네, 전류의 세기가 각각 IP, IQ라고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네, 이것까지 해볼까요? 네, A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0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A 지점에서 P가 만드는 자기장은 방향이 중요하죠. 그렇죠? 일단은 방향은 네, 이 화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세기는요, 2분의 IP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Q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만드는 게 어떻게 돼야 돼요? 자기장의 세기가 0이 되려면은 상쇄돼야 되니까 들어가는 방향으로 만들겠죠. 그렇죠? 들어가는 방향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전류의 방향은 이쪽 방향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 화면으로 백날 설명해봤자 소용이 없고 여러분들이 오른손으로 꼭 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는 3분의 IQ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 두 개가 같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야지 상쇄가 됩니다. 그래서 이 IP는 2분의 IP는 3분의 IQ이기 때문에 3IP는 2IQ죠. 그렇죠? 반대로 적혀 있습니다. B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라고 해요. P가 B에 만드는 거는 들어가는 거, Q가 B에 만드는 것도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Q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이다. 이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7번입니다. 자, 솔레노이드고요. 솔레노이드의 특징은
식으로 표현하면은 자기장은 비례해요. 요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서 I는 전류의 색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단위 길이당 가문수 도선을 가문수입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여기 그리고 그 솔레노이드가 만드는 자기장은 이제 막대 자석과 유사한 모양으로 만들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라면 네. 전류가 요렇게 흐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요렇게 요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지겠죠. 요런 식으로 네. 요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네. 여기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네. 기억은 2i다. 네, 뭐 i였을 때 b면은 2배가 되려면 당연히 2i여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4b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특별히 어려운 거 없을 것 같고 네. 전류의 세기가 i일 때 여기서 측정한 게 i거든요. p에서 네. 그러면 q는 더 멀잖아요. 그 솔레노이드가 만드는 거는 지금 막대 자석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멀어질수록 더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클 수가 없죠. 그렇죠? 자, 8번입니다. 그림은 길이가 각각 ED, D인 두 솔레노이드 AB를 이제 겹쳤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러고 전원 장치와 스위치 PQ를 연결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가문 횟수는 AB가 같대요. 자, 그러면은 여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가문 횟수가 같다는 거는 단위 길이당 가문수는 B가 더 촘촘해요. 그쵸? 왜냐면 얘가 딱 봐도 얘가 좀 더 그 듬성듬성하잖아요. 빽빽하고 그쵸? 그래서 B가 더 촘촘하기 때문에 더 세요. 네, 자기장 더 세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A와 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와 방향은 같다. 즉 그러니까 자기장의 방향이 같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있고 네. 자기장의 세기는 Q만 닫았을 때가 P만 닫았을 때보다 크다. Q가 당연히 더 세니까 얘가 B고 얘가 A거든요. B가 더 셉니다. 그죠? 자기장의 세기는 모두 닫았을 때 P만 닫았을 때 자 모두 닫으면은 예를 들어서 A가 만드는 자기장을 B0라고 치면은 얘가 만드는 거는 2배니까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두 닫으면은 3B0가 되고 P만 닫으면 A입니다. A만 닫으면은 B0이기 때문에 2배가 아니고 3배가 돼야 되죠. 그렇죠? PQ를 모두 닫았을 때 자기장의 방향은 지금 물어보네요. 그럼 어차피 둘 다 똑같으니까 네, 한 개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플러스거든요. 전류가 지금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만드는 자기장의 방향은 오른쪽 플러스 X 방향인 것을 알 수가 네, 있습니다. 자, 9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자석이 있고 솔레노이드가 있는데 지금 봤을 때 전류가 이렇게 흐르거든요. 그럼 만들어내는 자기장은 이렇게 네, 이렇게 만들어내고 마치 여기가 N극, 마치 여기 S극처럼 취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석을 끌어당기겠죠. 그렇죠? 그런 얘기가 여기 나오죠. 그렇죠? 네. 솔레노이드에 의해서 자기장의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이고 그 다음에 자석이 솔레노이드에 작용하는 힘의 갑자기 작용 반작용이 나오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맞다라고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10번입니다. 그림은 같은 세기의 전류가 흐르는 무한의 긴 직선 도선 AB가 XY 평면 위에 나란히 놓여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점 PQR은 X축 위의 점이고요. R은 AB를 있는 직선의 중심에 위치한다. 네. A, B 사이에 자기장이 0인 곳은 없다라는 말이 여기 엄청난 힌트가 있습니다. 만약에 B가 위쪽으로 전류가 흐른다면 얘는 여기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만들고요. B는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어요. 그럼 상쇄되죠. 그럼 0이 되는 곳이 무조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B의 전류는 아래쪽을 향한다. 아래쪽으로 전류가 흐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기장의 세기는 Q에서보다 R에서가 크다라고 되어 있는 한번 볼게요. 네. A가 P에 만드는 자기장은 나오는 방향, Q에 만드는 거는 들어가는 방향이고요. B가 Q에 만드는 방향은 들어가는 거, P에도 들어가는 방향으로 만듭니다. 그러면 여기 상쇄 보강이기 때문에 Q가 더 크다.
이렇게 P랑 Q를 비교하는 게 아니고 Q랑 R을 비교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Q랑 R을 비교하는 거면은 근데 그래도요. Q는 지금 A에서부터 많이 가까워요. 많이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자기장은 거리에 반비례하잖아요. 근데 Q 같은 경우에는 A의 영향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즉 R 같은 경우에는 A, B 둘 다 제일 먼 지점이에요. 그렇죠? 제일 먼 지점이기 때문에 A, B의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 요 사이의 자기장 중에서 제일 약해요. 네. 그러니까 요 사이에서 형성되는 자기장 중에서 제일 약합니다. 그래서 Q가 R보다 크고요. P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다라고 하는데 P에서는 지금 B의 영향보다 A의 영향이 더 크겠죠? 그래서 A가 만드는 거는 나오는 방향이기 때문에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다. B는 거리가 너무 멀어요. 여기 들어가는 방향으로 만드는데 들어가는 방향의 영향력이 굉장히 적죠. B는 전류의 방향이 마이너스 Y이기 때문에 R에서가 크다네. 틀렸죠. 그렇죠? 답은 2번입니다. 자, 그다음 11번 전자석 기중기. 그러니까 전자석은 이제 코일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전류를 흘러 보내면은 이제 자기장이 생기면서 철을 들어 올리는 거죠. 그렇죠? 물체를 들어 올릴 때는 전류가 흐르고요. 그다음에 전류를 차단하면은 자석이 아니기 때문에 얘를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구 자석을 이용하면은 계속 물체를 들고 있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가 없죠. 그렇죠? 네. 전류의 세기가 클수록 자기장이 크니까 당연히 무거운 물체를 옮길 수 있을 거고 크게 어렵지 않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하고 13번하고 14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교과서라든지 아니면은 이 책의 정답 같은 것들을 참고하셔가지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갈게요. 12, 13, 14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XY 평면에 고정된 무한의 긴 직선 도선 PQ에 플러스 Y 방향의 전류가 흐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I0로 일정한 전류가 흐르고요. 그 다음에 요 가운데 지점에서 P가 만드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B0. 그러니까 우리는 D분의 I0를 B0라고 대충 그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얘가 만드는 여기서의 자기장입니다. 방향은 들어가는 방향이네요. 그렇죠? 네. O에서 PQ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를 이제 Q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에 따라 나타낸 것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고 일단은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요 가운데가 O 지점이죠. O 지점에서 Q가 만드는 자기장의 방향은 나오는 방향이에요. 나오는 방향. 그렇기 때문에 잘만 맞추면은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자기장의 세기는 ED분의 IQ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방향이 반대예요. 그래가지고 상쇄됩니다. 그렇죠? 그것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아요. 즉 상쇄되기 때문에 요런 거는 절대 말이 안 됩니다. 0이 되는 순간이 한 번쯤은 존재하겠죠? 그때가 언제냐? 얘가 2i0일 때 그렇겠죠? 그래서 얘로 탈락. 2i0일 때 0, 2i0일 때 0. 그 다음에 4i0를 넣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4i0를 넣으면은 2분의 i0 빼기 일단 4i0를 넣으면요 d분의 2i0거든요. 마이너스 d분의 i0. 그래가지고 크기가 b0인 자기장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답은 4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6번입니다. 가는 전류가 흐르는 무한의 긴 직선 도선. 얘가 여기에 만드는 자기장의 방향은 나오는 방향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원형 도선을 만들었네요. 그러면 원형 도선이 이렇게 전류가 흘러서 이렇게 이제 전류가 흐르니까 즉 반시계로 흐르니까 들어가는 방향인가요? 네. 잠깐만. 네. 들어가는 방향이죠. 그렇죠? 아니다. 나오는 방향이네. 네. 반시계로 흐르니까 나오는 방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직선 도선도 나오는 방향, 원형 도선도 나오는 방향.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보강되겠죠. 더 세지겠죠. 여기 중심에서의 자기장이 더 세지겠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두 겹이니까 더 세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P에서의 자기장에 대한 설명. 자기장의 세기는 가와 나이 당연히 같을 수가 없죠. 네. 그 다음에 다가 나의 2배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직선 도선하고 원형 도선이 몇 배 차이 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네. 직선 도선을 무시를 한다면은 2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직선 도선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장의 방향은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다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7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종이면에 수직으로 고정된 무한히 긴 직선도선 A, B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에 의해 점 P에 놓인 자침의 N극이 동쪽으로 이만큼 회전해서 정지해 있다. 그래서 A, 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각각 IA, IB이다. A의 위치만을 변화시켰더니 자침의 N극이 동쪽으로 이만큼 회전해서 정지해 있다. 각도는 2가 더 크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다른 걸 다 떠나서 뭐 방향이고 뭐고 다 떠나서 얘가 더 많이, 지금 원래는 나침반이라고 하는 게 북쪽을 가리켜야 되겠죠. 그렇죠? 북쪽을 가리키는데 동쪽으로 지금 더 치우치고 있어요. 왜냐? 자기장이 오른쪽으로 지금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더 센 자기장을 만든 게 누구냐? 당연히 나침반이 더 많이 돌아간 요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자리를 바꿨어요. 자리를 바꿨으면은 자기장의 방향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기장의 세기가 더 세졌다는 거는 얘가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랑 얘가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가 같은 방향이어야 하는 거고, 여기서는 얘가 왼쪽으로, 여기선 똑같이 오른쪽으로 만들어서 상쇄가 돼서 조금 오른쪽, 얘는 많이 오른쪽, 이렇게 이제 자기장을 형성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전류의 방향은 당연히 같은 방향이어야 되겠죠? 네. 전류의 방향은 이제 들어가는 방향이겠네요. 그렇죠? 들어가는 방향으로. 네. 그래야지만 얘는 여기서 이쪽으로 만들고 얘는 오른쪽으로 만들고 여기서 둘 다 오른쪽으로 만들죠? 방향은 같다. B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동쪽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IA는 IB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B의 영향력이 더 커야, 오른쪽 더 커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B가 더 세야 되겠죠? 그래서 5번이 답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18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일정한 전류가 흐르는 무한히 긴 직선도선 이렇게 있고요. 표에 보시면은 X는 0지점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라고 되어 있고요. D에서는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을.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들어가는 방향이고 나오는 방향이면 요 사이에서 자기장의 방향이 변했어요. 그 말은 자기장이 0되는 지점이 존재한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거리가 지금 A가 더 멀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누구의 전류가 더 세냐? A의 전류가 더 세겠죠. 왜냐면은 거리가 여기가 예를 들어서 0.5D라고 칩시다. 그럼 A가 만드는 자기장은 2.5D분의 IA이고요. 1.5D분의 IB예요. 근데 이게 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IA가 IB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류의 세기는 A가 B보다 크다. A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 자, 이걸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원점에서 들어가는 방향. 원점은 A의 영향력이 더 커요. 그러면 A가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려면은 위쪽으로 플러스 Y 방향으로 전류를 흘러보내야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플러스 Y 방향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네. 그 다음에 B도 당연히 플러스 Y 방향이다. A, B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마이너스 D에서가 플러스 D에서보다 크다. 마이너스 D가 A하고 더 가깝잖아요. A의 전류가 더 크기 때문에 마이너스 D에서 만드는 게 더 크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반복해서 문제 보시면서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